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퍼펙트 무죄. 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었습니다. 이재명 퍼펙트 무죄 예측했던 김태현 기자.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김태현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어디서 판결 내용을 미리 입수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선거법 수사를 해봤던 검사 출신들이 제가 취재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나 아무리 많이 나와야 8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사건이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복수의 그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통해 검찰 출신들을 통해서 취재를 한 뒤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무리한 기소였고, 그래서 공소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인데 이제 2심 재판부가 이걸 바로 잡은 것이네요. 그러면 1심 한성진 판사는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요? 판사의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것이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말 그대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닌가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1심 판결이. 네, 맞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1심 판사는 주심과 배석 판사인데 사실 주심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2심 판사는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3명의 판사가 함께 이 같은 위상에서 판결한 거기 때문에 1심보다 2심이 더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네. 그러면 대등재판부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재판부 한 사람의 결정으로는 전혀 될 수가 없고, 그렇지. 부장판사 3명이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그 결론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판사 한 명에 대한 얘기로 비판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요. 한 사람의 어떤 성향, 정치적 성향으로 이번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 3명이 대등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1심이 그 주심 한성진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그 주장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번 그 판결을 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할 수도 없는 게 이 사람의 과거 판결을 보면 최강욱 의원 유죄를 줬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는 무죄를 줬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만 따지자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당했을 때는 물론 컴퓨터로 배당했다고는 하지만은 야, 나 최강욱, 손준성 그렇게 판단했듯이 이재명이도 이번에 좀 유죄 줘라 이런 차원에서 배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네요. 그렇게까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뭐 법리만 따져보자면 사실 유죄를 주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이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뭐 여러 이제 판단한 근거나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어제 판단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그리고 짜깁기 기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아, 검찰한테 또 한 방을 날렸어요, 재판부가.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 이제 김문기 회장과 같이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이 이제 확대돼서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간 것이,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제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확대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10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문기 회장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4명이 나온 사진으로 확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조작이에요, 그게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는 어떤 형태로 갔었냐면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하니 이 사진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김문기 씨와 골포를 치지 않았다, 친분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논리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검찰로서는 확대 유추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대로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아니, 이거 1심 판사가 이걸 좀 바로 잡아줘야지. 그 장단에 또 춤을 춘 거 아니에요, 한성진 판사가. 참 유감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태영 기자님 보시기에 어제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 선고문이었는데 뭐 상고로 가더라도,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3심으로 가더라도 이거 엎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상고를 하더라도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갖고 전개한 그 논리 전개가 이제 일반인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집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요. 또 그 3개월 이내에 결론 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항소심 결과 승복해라라고 아침 내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유죄가 날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말한 바를 지켜야 할 그런 책무가 생겼어요. 자, 근데 검찰에서 즉시 상고를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석방을 시켜준 이런 검찰의 행태와 너무 말하자면 비교 대조가 됩니다. 예. 그 지점이 뭐였냐면 네네네. 검찰이 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네.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상고 그렇죠. 바로 그냥 항소 상고를 하죠. 예. 그래서 그간의 형태로 본다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여러 이제 판단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데 저는 그렇죠. 검찰의 잣대가 계속 그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로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공수처가 지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단 말이죠. 네. 좀 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공수처가?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내란 사건을 수사할 때 제가 비판을 했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분이 전부 다 지금 배당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1차 체포 때 체포하지 않고 그냥 밥 먹으러 내려온 그 공수처 검사. 예, 맞습니다. 그쪽에 이제 전부 다 배당이 돼서.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있을지언정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수사 검사는 의지가 없다. 수사처는 의지가 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검찰 내부가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아니 당신 심우정 총장 우리 저 검찰 조직 다 말아먹을 생각이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이 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중잣대를 취하는 게 말이 돼? 이런 분위기는 전혀 감지가 안 됩니까?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간의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직접 얘기하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도 X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 윤석열 때 윤석열을 옹위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것은 그렇게 글이 올라오면 검사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을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흘리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런 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랑 저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역시 검찰은 혹시 검찰 역시 검찰이고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손을 봐야 될 조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아니 심우정 딸 논란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말이 없습니까? 지금 큰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이 바로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해명한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 제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온 것은 그래서 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특혜를 받았는가? 그렇지. 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격 요건도 심우정 총장 딸에 맞춰서 바꿔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인데 대검찰청의 입장문을 보면 심우정 총장의 딸은 자격 요건이나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입니다. 완전히 심우정 그 변호인들이네요. 맞습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대검이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 검찰총장의 로펌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간 저희가 이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판단 기준마저도 조국의 거울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해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검찰총장의 딸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결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없어요? 공수처가 수사할 수는 없죠. 아, 왜요? 공수처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고위공직자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수사해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사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치 이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언론과 검찰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운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그 즉시 항고 안 한 거나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큰 기대는 못하지만. 자, 헌법재판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후에 어떻게 동향이 감지됩니까?
아닙니다. 어제까지도 평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만 보도가 됐고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네. 날짜를 언제쯤 잡을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금요일도 평의한다고 하더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낼지 여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의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틀렸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틀린 것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이제 가해져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좀 내란 이후에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섣불리 얘기했다가 또 실망감을 안겨드릴 여지가 있어서 저는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또 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고 또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뻥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도 없이. 맞습니다. 얘기하다가 뻥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그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끼리 뭐 다툼이 있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헌법재판관이 다른 사람이랑 싸웠다는 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할까요? 그 내부에서 평의를 하고 논리적으로 말다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부로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믿었던 게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때까지는 지켜보고 판단하자. 요거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간 뭔가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도 좀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금요일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위협들도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좌우가 분열이 돼서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과 협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전날 이렇게 기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재판상을 다 살펴본다면 아무리 빨라봐야 다음 주가 될 텐데 근데 그 부분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단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이 4월 11일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의 주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살펴봤는데 4월 18일을 넘기진 않겠죠? 설마. 4월 18일을 넘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판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게다가 6명으로 또 선고가 안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차일피일 헌법재판관 임명도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는 나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